안녕하세요. 팩트체크를 통하여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고자 하는 왈가왈부의 유영훈입니다. 예, 이제 한여름이고 곧 이제 방학, 초중고 학생들이 방학에 들어서기 때문에 우리가 그럼 북에 있는 북녘 학생들은 방학을 어떻게 지내는지 좀 그런 거에 대해서 뭐 북에 대한 뭐 많은 정치, 경제, 군사적인 얘기들은 뭐 워낙 많은데 그런 일상생활, 학생들의 그런 생활에 대해서 한번 어떤지 한번 오늘은 그런 자리를 만들어 보고자 합니다. 예, 다들 뭐 거기서 방학 생활 다 하셨을 거고, 그 지금은 뭐 다 거꾸로 거기서도 자식들, 아이들 방학 걸 텐데 뭐 다 기억은 저도 뭐 옛날 어릴 때 그 방학 게 일일이 세세히 기억 안 나는 몇몇 특정 장면들만 기억나지만은 다들 그런 얘기들 좀 경험 있고 거기서는 보통 방학이 이제 여름 방학이 이제 언제부터 시작을 하죠? 당장? 8월 1일부터 하죠. 8월 1일부터 그러니까, 7월 한 30일? 네, 7월 말이면 이 학기 말 시험이 끝나거든요. 그러면 방학 가죠. 아, 거기도 학기말 시험 있어요? 똑같네, 여기랑. 당연하죠. 보통 그럼 학교 방학 되면은 학생들은 어떻게? 여기는 뭐 각자 지금은 옛날 그 시대 변화에 따라 많이 다르는데 지금은 여기 같은 경우 뭐 다 어디 여행 가고 뭐 자기들 친구들끼리 다 개별적으로 활동을 하는데 거긴 좀 그러지 않을 것 같아 갖고 예. 우리 강철 씨가 아마 모범생일 것 같은데. 저요? 네. 저는 원래 모범생이에요. 방학 엄청 모범적으로 했을 것 같아. 저 진짜 뭐 거짓말 안 해도 공부. 근데 뭐 제가 공부 잘했다는 거는 제 혼자말이 아니고 여기 탈북자들 이제 3만 2천 되잖아요. 그 탈북자들이 절 아는 분들이 많아요. 저 전번에도 네, 무산에서 뭐 제일 많이 넘어온 사람이 무산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 앞집에 살던 애, 그다음 뭐 우리 아파트에 사는 사람만 해도 한 여기 온 가족이 한 4가족 정도 되거든요. 우리 아파트 30세대인데 그래요. 그렇고 그러니까 뭐 제가 공부 못했다는 거, 공부 잘했다는 거는 확실하게 증명하죠. 자꾸 이게 믿지 않더란 말이에요. 장 변호사님은 술 한 잔 마시면 그때는 안 믿어. 그다음에 술만 깨면 그러면 날 믿는다는 거죠. 믿으면 정말 안 가요. 딱 싸마면서 다녔을 것 같지. 모범생일 것 같진 않아. 모범 깡패, 모범 망나니. 그러니까 인사도 잘하고 공부도 잘하고 이랬죠. 근데 또 말이 다른데 또 가네. 방학 얘기하려니까 무슨 자꾸 이제 빠지기 잘하잖아요. 그렇게 북한에서는 그러니까 이게 학기 말 시험 끝나고 그다음에 이제 방학 들어가기 전에 선생님이 방학 숙제를 내줘요. 방학 숙제를 내주는데 어쨌든 방학 숙제를 내주고 그다음에 방학 동안에 자기들이 활동할 활동 계획을 작성하게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일과표 있잖아요. 일과표를 작성하게 하거든요. 근데 그걸 대체로 어떨 때는 선생님이 해줄 때도 있지만 자기들끼리 학습반 조직해 준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뭐 3명 내지 4명 요렇게. 그러니까 우리 집 가까이 사는 애들 있잖아요. 뭐 옆집이라든가 뭐 앞집이 뭐 이렇게 가까이 사는 애들을 이렇게 학습반 조직해 주고 학습반별로 일과표를 작성하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스스로가 우리가 그러니까 친구들하고 약속을 하게 하고 그 약속을 지키는 법을 배우게 하는 거죠. 일과표를 작성하면서. 생활 속에서 네, 그러니까 우리 아침에 서희 토론하죠. 우리 한 학습반이면 일과표 작성하세요 하게 되면 토론하는 거예요. 우리가 야 아침에 우리 몇 시에 깨날까? 이렇게 그러면 깨나는 시간도 다 다르잖아 애들이. 예? 그러니까 나는 7시에 깨나는데 8시에 깨라는데 이런 것도 많거든요. 방학이니까 좀 푹 잤으면 좋겠다. 그런데 선생님이 말하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아침 공기가 좋을 때 이럴 때 아침 달리기도 하고 그럴 때 공부도 하게 되면 잘 됩니다. 딱 이렇게. 예? 그건 뭐 여기서도 똑같아요. 선생님 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여기서도. 예, 그렇게 되면 그 다음에 약속하는 거죠. 그럼 우리 아침 몇 시에 깨나자. 이렇게. 그 다음에 아침 몇 시에 깨나고 몇 시에 우리 아침 운동을 가고 세수 및 정도는 언제 하고 그렇게 하고 아침 운동은 몇 시에 나가고 아침 운동 나가서 우리 가서 공부할 건 뭘 공부할 거고 예? 그리고 아침에 밥 먹고 학습반 몇 시부터 시작하고 이렇게 약속 딱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이제 방학에 들어가잖아요. 방학에 들어가면 그다음에 방학에 들어가서 자기들이 약속한 그 시간을 다 지키도록 서로가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북한에서는 그런 말이 있어요. 약속은 지키라고 한다. 약속은 근데 그 재판할 때 있잖아요. 저를 잘 아시는 그 누님분이죠. 예? 그분이 그 법정에 나오셨댔어요. 근데 그 물어봤단 말이에요, 변호사님들이. 그러니까 이 법정에 나올 때까지 무슨 생각을 가지고 나왔냐. 예? 그러니까 그분이 쭉 이야기하시다가 그랬어요. 북한에서 자랄 때부터 약속은 지키는 것이라고 배웠다고. 근데 어젯밤에 이 법정에 나오게 된다니까 밤새 한 잠도 못 잤다고 자기가. 사실은 아무 죄도 없잖아요. 예? 그런데 법정에 나와서 증언한다는 것 자체가 예, 다 두렵고 그다음에 그 국정원 편에 서서 말하는 것도 아니고 변호사들 편에 서서 지금 그 나에 대해서 진술해 준단 말이에요, 지금에. 그러니까 그분도 좀 많이 두려웠겠죠. 그렇지만 약속은 지키라고 배웠다고 나는 어려서부터. 어려서부터 북한에서는 그렇게 교육해요. 뭐 교육은 여기서도 다 그렇게 해요. 약속은 지키라고. 근데 우리는 학급에서 그 일과표 만들고 그러진 않았어. 우리는 위에서부터 뭐 내려던 풍습이 있어서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학급에서 학급반장, 분단위원장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우선 자 우리 일과표 만들자 해가지고 무슨 툴이 다 있더라고. 이가지고 매 학습반별로 한 학습자가 6개인가 7개인가 정도 됐었어. 6개인가 우리 학급에 있었거든. 그러니까 자기 집 주변에 있는 애들끼리 하잖아요. 그러면 학습반별로 넣어주면 일과표 한 장, 그다음에 어느 학교, 어느 중학교, 몇 학년 몇 반, 몇 학습반 이거 있잖아, 쪽지. 그러면 학습반 하는 집에다가 문에다가 대문에다가 붙여야 되잖아. 구글 파고 찾아오지. 근데 저는 방학 때 학습반을 별로 한 기억이 없어요. 우리 학교에서 저는 음악반이었거든요. 학년에 한 학급씩 음악반이 있어요. 소조 활동화. 그러니까 서저가 뭐 물리 서저, 화학 서저, 문학 서저, 외국어 서저 다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음악 서저였거든요. 음악 서저와 체육 서저는 한 학급을 모아요. 다 모아가지고 원래는 다른 학급이었는데 한 2학년쯤 올라가면 다 그 애들 모아가지고 한 학급 다시 모아요. 그래서 음악 서저는 방학 동안에도 계속 공연 다녀야 되고 체육 서저는 경기 다니고 하기 때문에 별로 방학은 착실하게 안 한 것 같아요. 방학 생활은. 아까 그 학습반을 조직한다 이러면 이제 소규모로 이렇게 몇 명씩 하면 거기 또 학습 반장이 있는 거 아니에요. 학습조장이 있어요. 뭔가 주도하는 사람이 있을 거고 그래서 그 일과표를 지키도록. 그리고 그 상급반 누나들이 그 형님들 다니는 건 대체로 남자들은 북한도 그 놀 공개밖에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대체로 상급반 누나들이 많이 오거든요. 생활지도. 그러니까 누나들이 와서 그 예. 학습반을 지도해주고. 예, 그 학습반에 한 명씩인데 그 누나들이 혼자 오긴 그렇잖아요. 혼자 다니기 그러니까 둘씩 그러니까 둘이서 2개 학습반을 보는 거죠. 그러니까 와서 우리 뭐 공부하다가 방학 숙제하다 모를 거 있으면 그 누나들이 알려준단 말이에요. 와서. 과외비는 줘요? 그런 거 아니죠. 그리고 또 어떨 때는 대학생들 있잖아요. 대학생 누나들이 올 때도 있어요. 대학생 누나들이 이렇게 그 누나들도 방학 오잖아요. 방학 오게 되면 학교에 와서 그러면 내가 이렇게 가서 이렇게 학습반 지도하게 생활 지도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죠. 그렇게 그 누나들이 와서 대체로 사범대학 다니는 누나들이거든요. 교육 실수. 예. 교원대학 이런 데 다니는 누나들인데 그런 누나들이 와서 해준단 말이에요. 그럼 그때는 진짜 재밌어요. 그 누나들한테서 대학 다니던 그 대학 생활 이야기도 듣고 그다음 또 그 누나들 또 이게 따라다니는 또 제대군인 총각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총각들 또 따라온단 말이에요. 거기를 따라오게 되면 한창 연애할 때잖아요. 그럼 따라오게 되면 그 제대군인들이니까 또 그다음에 그 사람들한테서는 또 뭐 격술 배우느라 따라다니고 막 이러면서. 남학생들은? 예, 남학생들은 그래요. 그렇죠. 그런 학습 지도 선배라 그래나 좀 전에 말한 그거 역시 학교에서 조직을 해주는 건가요? 3급반 학생들한테 몇 학년 몇 반에서 몇 명 다 가는 게 아니라 몇 명 뽑아요. 뽑아가지고 밑에 학생들 하라 하는데 저는 내 남동생 학급을 내가 담당을 했었어요. 한번 해가지고 저는 약간 2개 학습반 뭐 이런 게 아니라 그 학급을 통째로 우리가 여자들 2명에서 담당을 했거든요. 그래서 어느 집이 몇 학습반이라는 걸 알잖아요. 그러면 아침에 쭉 돌아요, 한 바퀴씩 돌면서 학습반 제대로 하고 있나, 뭐 무슨 나쁜 짓 안 하나 이런 것도 보고 숙제 제대로 했나 숙제 검열도 하고 우리가 하거든요, 그런 거를. 남동생 때렸지. 나 때리긴 뭘 때려 안 때렸어. 아니 그럼 여기 같은 경우 거기서도 마찬가지일 거 아니에요. 어디 여행이라 그래야 되나 뭐 금강산 가고 평양 가고 뭐 해외여행 적더라도 그런 친구들은 어떻게 해요? 그런 것도 많아요. 그런 애들은 우선 우리 그런 애들 아니래도 다른 애들은 모르겠어. 뭐 엄청난 애들은 우리는
처음에 한 2, 3일 동안에 한 달 방학 숙제 막상 다 해버려요. 그렇게 하면 안 돼, 원래. 일주일마다 해가지고 토요일날마다 검열을 마치고 우리처럼 상급생들이 지도하면서. 그런데 저 같은 경우에도 한 2, 3일이면 한 달 거 막상 다 해버려요. 그리고는 놀러 다니는 거죠. 친척네 집 갑니다 하고 뭐 우선 거짓말 할 때도 있고 놀러 갈 수도 있고 뭐 그런 거죠. 방학 숙제 안 해오는 애들 있어요? 끝나고 방학 끝나고? 방학 숙제는 다 미리 다 해놔요. 다 해요. 그러니까 여러 명이 그러니까 하나 학습반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중에 공부 잘하는 애는 하나 꼭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방학 숙제를 그 애가 하게 되면 옆에 애들 공부 못하는 건 다 따라 뺏겨 그죠. 부지런히 뺏겨. 책 돌려가면서 뺏겨. 아예 책을 줘. 그러니까 며칠은 아니면 다 해버리죠. 그렇게 하고 논단 말이에요. 대체로 다 그래요. 그리고 이 놀러 가는 경우에는 이렇게 그 자기 그 담임교원 있잖아요. 담임교원이 분단지도원 이렇단 말이에요. 지도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치 조직에서 그러니까 조직 그 지도하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담임교원한테 말해요. 가서 어디 놀러 간다고 예? 말하고 그렇게 하고 가는 거죠. 그 아까 보니까 그 방학이 여름 방학이 한 달이라 그랬잖아요. 네. 근데 그 통일부 홈페이지에 보면은 그 통일미래 길잡이라는 북한 전망대 거기서 보면 보름이라고 나오더라고요. 보름이라고 나오고 또 대학생인 것 같아요. 대학생 기자인 것 같은데 그 홈페이지 물론 이제 옛날 글이에요. 2011년도 7월 달 글인데 그 글에는 보면은 보름이고 물론 지금 말한 것처럼 뭐 학습반이 조직되고 이런 얘기들이 쭉 써 있어요. 보름이고 대신 또 그 뭐 거기 표현은 그래 외갓집 뭐 외갓집은 여행을 못 간다. 여행을 못 간다 그러더라고. 예. 나도 그 보름이라고 해서 내 헷갈렸나? 내가 잘못 기억하고 있나? 하고 내가 생각했죠. 근데 그래 다른 사람들한테도 제가 물어봤어요. 물어봤는데 딱 한 달이라 딱 그래요. 근데 왜 여기는 자료들은 다 보게 되면 보름이라 그랬는지 몰라. 나는. 그 세대 차이 아닐까? 아, 안 해요. 지금도 그렇죠. 한 달이거든요. 우리 딸이 저 학교 다녔잖아요. 학교 다니고 북한에서. 통일미래 길잡이 그 북한 전망대라는 그 글에 보면은 참 표현이 그래 뭐 이렇게 그 좀 전에 말 학습반 뭐 이런 얘기도 쭉 써 있고 마지막에 여기 보면 참 많이 다른 남북한의 여름방학 모습이다. 우리는 여름방학 때 무엇을 공부할까 혹은 어디로 놀러 갈까를 고민하는 반면 북한은 경제적으로 동원되거나 아이들에게 비상소집으로 군사교육을 한다니 참 안타깝습니다. 라고 글은 맺어져요. 그래서 참 그렇더라고요. 이 글 자체가. 그러니까 이게 비상 연락망 체계도라는 게 있긴 있어요.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왜 그런 게 생겼냐면 북한은 항상 전쟁을 염두에 두고 사는 나라잖아요. 이 항일 무장 투쟁 시기에도 유교 근거지에 그 아동단원들 이렇게 그 집단 생활을 시켰단 말이에요. 예? 그리고 그때도 그런 비상 연락망 체계도라는 게 있었어요. 그걸 지금 그거야 뭐 일제 시대니까. 예, 그러니까 일본 놈들이 수시로 그 때 없이 쳐들어오잖아요. 유교 근거지로. 그러면 애들부터 보호해야 된단 말이에요. 애들이 제일 약자잖아, 사실은. 그러니까 애들부터 보호하자고 이렇게 그런 연락망, 누기는 이제 뭐 일본 놈 쳐들어온다 하면 누구한테 연락하면 너는 누구한테 연락하고 누구한테 연락해서 어떻게 어느 장소에 모인다 이렇게. 그렇게 돼 있었단 말이에요, 그때도. 지금도 그런 방식이에요. 그러면 이제 만약에 뭐 전쟁이 뭐 그런 위협이 있다거나 무슨 공격 위협이 있고 뭐 그런 징후가 보인다면 그래 북한은 이런 그 방송 유선 방송이 있거든요. 북한 내만 도는 방송이 있어 유선 방송. 거기도 방송을 알려주게 돼 있단 말이에요. 555 군부대 장병들에게 축하 방송을 보내드립니다. 이렇게 딱 3회 반복해요. 그렇게 하면 이거 전쟁이 일어나게 되네. 이렇게 그렇게 다 그 준비 다 돼. 그건 아이들 것이 다 알고 있어요. 그런 거는. 그런 걸 먼저 들은 애가 연락하는 거예요. 옆에 아들한테. 못 들은 애들도 많잖아요. 그건 집에 있어야만 듣는단 말이에요. 그걸. 유선 방송이니까. 근데 역시 모범생이니까 국가적 견제에서 생각을 많이 하네. 저 원래 적응생이었어. 그랬구나. 나는 그런 국가적 견제는 잘 견주가 몰라가지고 우리는 뭐냐면 비상연락망이 학교에서 갑자기 무슨 일이 생길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3시간 끝나게 되면 콩우유하고 빵을 주잖아. 근데 방학 동안에는 그거 먹겠다고 학교 못 나가잖아요, 매일. 그래서 방학 동안에 한 달 동안을 통째로 줘요. 그래서 콩우유를 학교 갈 땐 콩우유 먹었는데 방학 때는
애들 먹는 연유 같은 거 있잖아. 꼴쭉한 연유. 그거를 원리터짜리 빵덩이 하나씩 주곤 했어요. 방학 동안 한 달 동안 먹으라고. 근데 그거를 며칠 날 나오는지 모르니까 통일교사가 학교에 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비상망이 그런 거 필요한 거예요. 자, 몇월 며칠 다음 주 월요일 날에 콩우유 받으러 나오세요. 한 명 선생님이 한 명한테만 연락하면 그 애가 쫙 돌아가면서 연락이 누구 이렇게 다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날 가서 뭐 그것도 받아올 수 있고 이런 것 때문에 학교에서 제기되는 걸 빨리 받으려고. 아니 내가 여기서 학교 다닐 때 국민학교지 여기 내 당시 때는 그때도 그런 건 있었어요. 비상연락망 체계 이런 건 다 있었던 거고. 어린이들한테 무슨 군사교육을 합니까? 그리고 여기 이제 근데 방학 때 보면은 그 북에서는 모범생들이죠. 모범생들 그런 사람들은 뽑아갖고 그 뭐 배움의 천리길 뭐 이런 거 하잖아요. 광복의 천리길, 배움의 천리길 소년단 이래서 야영소도 가고. 어. 그러니까 이제 그 학기말 시험 치잖아요. 근데 어떤 학급은 전 학급이 통째로 다 최우등한 학급들이 있어요. 근데 최우등이라는 개념이 여기하고는 좀 틀린 것 같아요. 여기는 최우등은 한 명이거든, 한 명. 근데 절대평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5점에서 5점 이상 받은 네, 우린 평균이 돼야 돼요. 평균 생활. 일정 점수 넘는 사람은 다 최우등이라 그러는 것 같더라고. 그러니까 일정 점수인 게 아니고 5점 평가제잖아요. 우리 예전에는 10점 평가제였거든요. 그러면 전 학급이 다 모두가 다 9점, 10점이 최우등이라, 그러니까 최우등은 10점이에요. 예? 8점이 우등이란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전 학급이 다 9점, 10점. 그다음 지금 5점 채점 뽑을 때는 전 학급이 다 5점 다 맞아야 돼요. 4.5부터. 예? 그러니까 그렇게 맞아야 그 최우등 학급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학급들은 표창으로, 예? 그러니까 청년동맹 중앙위원회에서 예? 그 표창으로 그 소년단 야영소를 보내주거든요. 그럼 소년단 야영소 가서 노는 거예요. 아니 나는 지난번에 강철 씨가 그 강건 종합군관학교 최우등생이라 그래서 꼭지점 한 명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구나. 그거 아니에요. 그거 속을 뻔했어. 자꾸 사람들이 여기는 무슨 뭐 수석, 차석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북한은 그런 개념은 없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뭐 이렇게 그 정무원 시험, 내각 시험, 그러니까 국가 졸업 시험 이런 거 칠 때면 등수는 쭉 나오죠. 1등부터 쫙 나오긴 나와요. 점수도 나오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무슨 근데 학급에서 1등이 별로 의미가 없어요. 우리 학급 통째가 최우등한다거나 우등 최우등반이 된다거나 이게 의미가 있는 거지. 내가 최우등이야 이건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그러면 평가 더 많이 해주는 거죠. 집단 사회라 그러면 예, 그러니까 서로 돕고 이끌면서 같이 가라는 거죠. 다 같이 함께 가야지. 한 명만 가면 안 되죠. 자기 혼자 1등하면 혼나는 거예요, 거꾸로. 아이, 혼나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잘하는 사람을 자꾸 내세워 주잖아요. 네? 그리고 못하는 사람도 잘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못하는 사람 잘하는 걸 또 칭찬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따라가는 거죠. 아니 어쨌든 그렇게 해갖고 그런 최우등 학급반인가 뭐 이래서 배움의 천리길 이런 데 가고 그러니까 그 소년단 야영소. 야영소 야영소 가고. 근데 이게 그 북한의 일반 노동자, 그러니까 삼원 식량 공급하잖아요. 북한은 식량 공급하는데 일반 노동자 일반 사무원들 그 식량 공급 규정량이 600g이에요. 그런데 배움의 천리길, 소년단 야영소 이런 데 가는 애들은 700g 공급해 준다. 국가에서. 그 애들은 집을 떠나서 살잖아요. 원래 400g이잖아. 예, 400g인데 그때는 그 기간엔 700g 주게 돼 있어요. 국가에서. 국가에서 다 부담한단 말이에요, 그거. 근데 그 집을 떠나서 배고프지 말라 그렇게 주는 거죠. 저도 어렸을 때 그 유명하잖아요. 1987. 예? 1987년도. 영화? 여기 1987 있죠. 근데 그 87년도에 전 그 배움의 철길 저 갔댔어요. 여름에 갔댔거든요. 배움의 철길 그때 갔댔어요. 가서 포평에서부터 떠나오는데 포평에 가게 되면 그 배움의 철길 걸어간단 말이에요. 순전히 다. 그 김일성 주석의 예, 그런 그 노동 따라서 그대로 걷는데 그러니까 걷게 되면 신발이 빨리 닳잖아요. 예? 신발이 다르니까 그 포평에 도착하면 신발을 내서요. 신발을 새 신발. 예, 새 신발 2컬레씩 써요. 그러니까 한 컬레 주는 애들도 있고, 그러니까 1.5컬레 이때 이렇게 드는 기억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2명당 또 한 컬레씩 더 해서 나머지는 보관해주고 이렇게 뭐 예? 그렇게 하는데 가다가 그다음 신발 파이 나면 그 갈아 신기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 가면 참 재밌어요. 거기 가면. 생고생 아니에요? 그 걸어가는 거 며칠 가는 거예요, 며칠. 그러니까 한 열흘 정도 걷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 모두 걸어간 게 한 열흘은 됐던 것 같거든요. 그 다음에 기차 타고도 가고 저기 개천에서부터 기차 타죠. 신안주도인가? 거기서부터 기차 타고 가요. 근데 그게 개천에서 타죠. 그렇게 해서 그게 걸어가는데
이렇게 그러니까 힘들긴 물론 힘들죠. 그렇지만 힘들다고 내색은 못 해봤어요. 저는. 여럿이 친구들이랑 같이 가니까 즐겁게 같이 가는 가고 거지. 그다음에 뭐. 이렇게 그 길량 옆에 있잖아요. 그 주민지구들 이런 데 지날 때면 길량 옆에 이렇게 이런 책상 쫙 놓고 그 사람들 나와 있어요. 마을 사람. 예, 마을 사람들이. 그러니까 거기다 무슨 뭐 꿀물도 타놓고 무슨 뭐 냉수도 넣고 뭐 계란도 삶아놓고 이렇게 준단 말이에요 또. 예? 그러니까 또 그것도 얻어먹는 재미도 있지만 그 사람들이 또 이게 길을 또 지나가는 사람들은 다 이게 그 고생한다고 손 흔들어주고. 환영 인사. 네,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이게 힘들어도 이렇게 근데 그런 게 있잖아요 또 힘든 내색 네, 힘든 내 생각하면 내 세다는 것도 보여줘야 되는데 그런 게 있으니까. 여기 남쪽이 통일 선봉대라는 거 파일럿 때마다 하잖아요. 그 사람들이 힘들긴 힘들죠. 떼약볕에 하는데도 힘들다는 생각을 안 하잖아요. 궁지스럽고 그거 똑같은 것 같아요. 아, 내가 배움의 천리길 지금 뭐 성원이라구나 이런 데 대한 궁지감이 몇 명이 나가요 그게? 전국적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다 가면 그 한 번에 그 많은 사람이 움직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국가 행사예요. 그때는. 그리고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막 그 한 대호가 70명이란 말이에요. 한 대. 그러니까 우리 학급이 잘했는데 우리 학급이 잘해서 우리 학교에서 이렇게 그 중앙사로 송이로부터 본트를 받았어요. 우리 이게 받은 거지 우리가. 그러니까 일정 예를 들면 뭐 100명이면 100명이다 가는데 어느 학교에 배정하는. 네, 학교에 배정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우리 학급이 재호동했으니까 우리 학급이 못 체류하고 매 학급마다 체호동생들 이런 공부 잘하는 애들 이런 애들을 거기다 포섭해서 70명 꾸리는 거 대학으로 꾸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선생님들 3명이 따라가거든요. 그래서 가죠. 가면 그렇게 오는 그런 그 대호들이 많아요. 그 답사수경소에서 다 산단 말이에요. 거기는. 그러면 이게 걸어가는 것도 이렇게 도로 양옆으로 인터넷에 보니까 사진도 있더라고요. 도로 양옆으로 쫙 이렇게 서고 가운데 깃발 두고 가고 이래요. 근데 자동차들 지나가잖아요. 근데 북한은 이게 여기처럼 이게 아스팔트 도로가 좀 드물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 차 지나가면 먼지 나잖아요. 또 양옆으로 쫙 두 줄로 서서 가게 되면 그 자동차 막 달려오다가도 그 대호 지나갈 때는 천천히 가요. 먼지 안 나게. 천천히 이렇게 지나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다음에 뭐 운전수들도 손 흔들어주고 막 이러죠. 예? 그때는 진짜 궁지롭단데요, 그때. 국가적인 하나의 행사고 네. 누구나 다 아니까 그렇게 자동차도 늦게 네. 가고 뭐 이렇게 그리고 환영 인파도 나오고. 이거 답사 행군대호가 가는 그 구간에 있는 구간을 통과하는 모든 자동차들은 답사 행군대호에 복종하게 돼 있어요. 그거는 무조건 복종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답사 행군대가 지나가다 손 들잖아요. 그러면 차 딱 서. 그래서 아픈 애 있고 힘들어서 못 가겠다 하는 어렸으니까 말에 물집도 많이 타고 그러죠. 그러면 그런 애들은 차에 태워져요. 그럼 이 애를 그 답사 수용소까지 딱 데려다 준단 말이에요. 운전수들이. 잠은 어디서 자요? 답사 수용소라는 게 있단데요. 걔 매번 그 예. 그러니까 이게 그 중가운데는 그러니까 점심밥 먹어야 되잖아요. 아침에 출발해서 점심에 도착하죠. 그러니까 점심밥 먹을 때는 거기는 그 도중 식사할 수 있는 식당이 있어요. 거기는 답사 수용소 전문 그 식당이 있고, 그다음에 그 잠자야 될 거기에는 거기는 답사 수용소라고 큰 건물이 있어요. 그런데 침실들이 다 있고, 취침이나 이런 거 그러면 깔끔하다 그러나 안정적으로 보장이. 예, 목욕 다 시켜주고 다 옷도 다 옷 벗어서 내놓으면 몇 시간 정도 걸어요? 보통 70리, 80리 기걷죠. 70, 80이면 한 30. 그러니까 70리, 75리 정도 보통 이렇게 걷고. 한 30km 정도 되는 거네. 30km. 키로수로. 심리가 보통 4km 이러니까. 예,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걷고 그다음에 85리 되는 구간이 제일 길거든요. 그 구간이 한 구간 딱 있어요. 근데 지금 어디든지 잘 생각 안 나는데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그 시천에서부터 향산 넘어가는 거 그건 50리거든요. 그건 짧아요? 네, 제일 짧은데 그게 야간 행군 해요. 거기서. 야간 행군. 예, 그 김주석이 그때 그 야간에 넘어갔거든요. 거기를. 그럼 김주석이 야간에 간 때는 같이 야간에 야간에 가는 가고. 거고. 그러니까 옛날 예. 기차 탄 구간은 똑같이 기차 타고. 김주석이 12살이 걸었잖아요. 그런데 12살에는 안 보내요, 거기를. 중학교 한 2학년, 3학년 이때쯤 돼야 보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체력이 따라 못 가지. 그때 김주석과 체력이 따라 못 가니까 그렇게 12살에는 안 보내는데. 똑같이 하는 거예요. 김주석이 예컨대 기차 타고 간 구간은 같이 기차 타고 네. 걸은 건 같이 걷고 네.
김주석이 야간에 넘은 데는 같이 야간에 네. 넘고. 그러니까 점심밥을 먹었던 데서 그 김수석이 이제 기억이 있잖아요. 내 어디서 점심밥 먹었다 이렇게. 아, 그러니까 점심밥 먹은 데도 과거 김일성 주석이 점심 먹은 데서 점심 먹고. 네, 점심 먹고 이렇게 가는 똑같이 가는 거예요. 그렇게. 예? 잠자리는 틀렸겠네. 그때는. 그래야 그렇죠. 근데 그게 그 이렇게 시천에서 향산 넘어가잖아요. 그게 그 야간에 넘어가는데 아 이게 향산군 조그만 이렇게 그 야산 그 나지막한 언덕이 있어요. 그 길 타 올라서니까 그 언덕 올라서니까 이렇게 군 경기가 표식이 있더라고. 예? 그러니까 시천시 그다음 향산군 이렇게. 근데 거기 올라서는데 거기 또 올라서니까 이렇게 향산군 쪽은 공기부터 다르더라고. 더 좋다고? 예. 향산군이라는 게 묘향산이. 예, 매양산이 있는 데죠. 공기부터 달라요. 그리고 그 향산군 또 탁 벗어나면 그다음에 그 구산군에 용문이라는 데 있단 말이에요. 그 용문대굴이 있더라고. 있죠. 근데 여기 사람은 용문대굴 잘 모르더라고. 모르더라. 칠보산도 잘 몰라. 칠보산도 잘 몰라. 금강산, 백두산 밖에 잘. 금강산, 백두산, 묘향산 딱 요것만 알아. 묘양산이 제일 좋아요. 금강산은 되지 못하죠. 사실은 묘양산이. 그게 묘양산은 물도 맑고 청천각이잖아요. 그건 진짜 이렇게 한 3, 4m 깊이 그 바닥에 있는 그 조약 돌꽃이 보인다는데요. 그러니까 그 물 깊이를 모르고 이렇게 훌 뛰어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척 보면 조약대를 보니까 얕아 보이잖아요. 근데 거기서 내가 배웠거든요, 그때. 근데 지금도 기억이 있는데 물에서 깊이는 그 3배 정도. 내가 그 생각하기에 그러니까 시각적으로 척 봐서 요 깊이 한 1m쯤 되겠다. 생각하면 그 4배, 3배 내지 4배 된다는 거죠. 그 정천강은 그러더라고요. 그때 지금 기억이 있어요, 그게. 그 또 향산군 착 벗어나면 또 용문대굴에 가면 또 그게 또 유명하지 영문대굴. 저 국경경비대 초대장을 복무할 때 그때게 그 용문대굴 건설했거든요. 우리 그 인민군 전사들이 그 건설했는데 그 우리 그 부소대장의 집이 그 구장군이었어요. 아버지가 그 보양소 소장하는데 근데 그 애가 자꾸 그런단 말이에요. 정말 잘 꾸렸다 그러더라고. 소대장 중지 가봅시다. 자꾸 그래도 유축이는 거죠. 그래서 그다음에 그 뭐 가겠다고 저기하면 부대에다 저기하면 안 보내죠. 부대에서는 승인 안 해준단 말이에요. 그런 걸. 집체적으로 군대는 움직여야지. 그러니까 자유주의했죠. 정치돈 보이주들한테다 딱 밀어 맡기고. 예? 이 전화 있죠. 전화. 우린 그 경계 전화 있으니까 아침에 사업 보고 가야 돼. 저녁에 근무 보고 가야 되고 새벽부터 근무 보고 가야 되고 뭐 그 계속 전화 온단 말이에요. 소대장한테는. 전화선 합선시키라고. 전화 합선시켜. 그렇게 하면 딱. 합선시키고 달아난단 말이에요. 자유주의하지. 합선시킨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화선 2줄이잖아요. 네. 그걸 이렇게 딱 붙여놓는 거예요. 우선 가서. 그러니까 초소로 들어오는 전기선이, 그러니까 전화선이 있단 말이에요. 그 통신선을 야 합선시켜라 하면 애들이 가서 이렇게 나무 꼬쟁이가 탁 걸어놔 이렇게 그냥 두 개 딱 합선되지. 그러면 합선되면 그 다음엔 일찍 못 오지. 전화 안 되죠. 전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 부대에서 가선수들이 떠나. 그러니까 그 대대지부부터 떠나서 그다음 통신선로 쫙 건너라면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근무 시간에 지금 잠깐 도망치게 자유주의라는 표현을 썼는데 자유주의하기 위해서 전화 못 오게 만들어 놓고 갔다. 네, 그렇게 도망치죠. 걔가 오토바이 타고 딱 그 새벽에 떠나서 갔어요. 거기 가서 그다음 용문대갈 들어가서 그것도 이렇게 마음대로 못 들어가거든요. 그것도 용문대갈 들어가는 것도 이렇게 답사건이 있어야 되고 이렇게 그 뭐야 이렇게 집체적으로 견하고 와야 돼요. 그걸. 근데 개별적으로 왔잖아요. 그래 그리고 부소대장님 아버지가 그 전에 연락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아버지가 나와서 용문대갈 기다렸지. 그 아버지가 거기 또 그 보양소 소장이니까 그 다 알더라고. 그 아버지가 나에서 우리 아들인데 하면서 그림 들어가 봤단 말이에요. 그게 딱 봤는데 그 기억나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동물이니까 멋지긴 멋지죠. 근데 그 기억나는 거는 이렇게 천정에 이렇게 무슨 그 남자 여자 이런 성기 같은 게 있잖아요. 그 가득하단 말이에요. 거기서 성기가 가득해? 네, 그 비슷한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 돌꽃들이 딱 그래 신통해요. 근데 그 안내반장이 안내하는 그 강사가 그런단 말이에요. 여기에는 정말 이 지구상에 모든 그 남성과 여성이 성기가 다 있다고 모양이 딱 그래요. 그래 웃죠 우리는. 그러면서 그 김정일 위원장이 그때 거기 왔단 말이에요. 거기로. 현지지도. 네, 현지 시찰을 했죠. 그 건설한 다음에 왔는데 그때 그 이야기를 해요. 강사가. 지금도 할 거예요 아마 그 이야기를. 그 가면 꼭 하거든요. 그 이야기는. 그 김정일 위원장 왔을 때 그렇게 말했대요. 이 세상에 성기는 다 있다고 얘기해. 김정일 위원장이 있다가 보다가 이게 동물 것도 있냐고. 있다고.
아, 그 여자 예. 동네 동문것도 있냐고 탁 물어보니까 그 순간에 옆에 있는 간부들이 딱 얼어붙은 거예요, 다. 저 무슨 말 할까 하고 지금. 근데 그 여자 있다가 있습니다 한 거죠. 그러니까 동문권 노는 거라고. 내 건 욕을 하고 딱. 그래서 김정일 원장 막 웃었다는 거기서. 예? 아이 너무 막 걸작이라고. 이제 앞으로 이제 우리 이제 그 관광이 활성화되면 예? 외국인들도 많이 올 거잖아요, 그게. 그래 이제 와서 그 외국인들 중에도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이 있을 거라고. 그때 말이 막히면 안 된다고. 완전 이동 걸작이라고. 근데 그 다음에 안 의원이 그 말 듣고 그런데 장군님 이걸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하고 물어봤어. 그러니까 허허 그야 남자들만이 아는 감정이지. 그랬대. 그런 이야기 일도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참 재밌는데 갑자기 또 방학 얘기하다 동굴까지 들어왔네. 동굴까지 들어왔어. 어쨌든 뭐 아직까지도 참 그리고 참 그 내가 궁금해서 아까 물어보려고 그랬어요. 그 식량이 400g 되는데 학생들한테 그날은 이제 힘들고 이러니까 아이들 많이 먹을 때 그러니까 700g 나간다 그랬잖아요. 네. 태영호는 어느 자료더라? 어느 자료에서 지금 그 자료에서 태영호는 하루 500g이 나간다 그러던데 아까 400g이라. 그다음에 그리고 거기 가는 학생들은 미성년자 아니에요. 네. 근데 미성년자들도 아까 400g이 나간. 태영호는 미성년자 한 250g이 나간다 그러던데. 그건 250g이면 초등학생이나 조금 어린 유치원 학생이나 뭐 200g, 집에서 나눈 아줌마도 300g이잖아. 네, 그렇죠. 그렇지. 그 말이 안 되지. 저도 지금 태용 뭐꼭 요거 그냥 간단히 체크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지금 특별 조사한 것도 태용호 그래가 어디 강연에서는 일반인이 500g, 미성년자 250g을 받아서 그걸 계산을 해서 뭐 한 달치 계산해서 뭐 이렇게 몇 킬로를 받는다 이렇게. 아, 그건 거짓말이고. 노동자들한테 노동자 있잖아요. 노동자가 700g이란 말이에요. 그다음에 사무원 있잖아요. 사무원 600이에요. 600 주고 노동자 700. 그리고 용예공, 그다음 뭐 아병공, 뭐 탄광, 광산 이게 농민들 그런 데 일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800. 어떤 사람은 용예공 같은 건 한 1kg씩 가요. 아병공, 용예공 이런 사람들은. 그다음 그런 사람들은 노동보물자람 나온단 말이야. 술, 고기, 뭐 물엿, 그건 고난행군 때도 졌어요. 그 사람들은. 그렇다. 뭐 식량 얘기 뭐 나중에 따로 얘기하고 갑자기 그 생각이 나갖고 태용호 내 봤던 거는 이제 뭐지 배급량이 좀 다른 것 같아갖고 방학 때 아까 그 봤었던 그 통일부 홈페이지 통일의 미래 길잡이 거기에서는 그 대학생 기자가 정확히 잘 몰랐던 것 같아. 조사를 듣고 보름이다 여름 방학이 보름이다라든지 뭐 그런 것들. 그다음 학생들을 군사 훈련시키고 강제 노동시킨다 뭐 이런 것. 그 강제 노동대 그것도 내 봤거든요. 그 보니까 그런 게 있더라고요. 학교 운동장 넓히기, 뭐 그다음에 뭐 학교 중축공사 이런 거 한다고. 학생들이 예. 그거 한다고. 근데 그 학교 운동장 넓히는 건 뭐 해마다 넓히는 것도 아니고 그 여름 방학에만 딱 넓히는지 모르겠는데 예?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거 제가 북한에도 건물 보수 사업소라는 게 있어요. 있겠죠. 그 시군마다 다 있거든요. 건물 보수. 그러니까 공공 건물뿐 아니고 일반 사람들이 사는 아파트도 그것도 북한은 그게 사회주의 모든 게 사회주의 전치물이잖아요. 그러니까 건물 보수 사업소가 모든 그러니까 북한 땅에 일어서 있는 모든 건축물은 다 보수하는 거예요. 근데 학교만 쏙 빼놓고 할 수는 없죠. 예? 학교는 더군다나 더 잘하는 거죠. 그 우리 딸도 내 그 북한에 있을 때 그 인민학교 1학년까지 내 그 다니고 내 도망쳐 왔거든요. 1학년 다니는 거 보고 그때 이게 건재공장 노동지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세멘트 블로크 이렇게 생산하거든요. 그 학교에서 이렇게 그 중축공사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방학 때 해요, 대체로다 그 공사를. 그렇지. 네. 그리고 하면 그 학병들한테 그 아무래도 그 소문이 들어오죠. 예? 또 열성이 많잖아요. 내 같은 열성이 많았거든요, 학교에. 그러면 그 학교에 가봐요, 제가. 가보게 되면 뭐 건물보수 애들은 또 다 한단 말이에요, 내가. 예? 또 똘마이들도 있지, 그게. 또 형님 와서 딱 그런단 말이에요. 그럼 야 고생한다. 근데 뭘 도와주면 되나? 딱 이지. 그 담임 교원들도 내 스승들도 많아요. 내가 다니던 학교란 말이에요, 인민학교. 그 교장, 부교장 다 그 내 스승들이죠, 다 그 선생님. 가게 되면 교장 선생님, 부교장 선생님 나와서 그러지. 야, 강철이는 저 후방사업이나 하고 가라. 그러지, 내보고요.
그또 내 또 잘 사서요. 내잘 샀었거든요. 그럼 또 알았습니다. 결국 가서 야 그 맥주 몇 박스 가져라. 그다음에 뭐 고기 해서 저 잔에다 먹이라 그러더라. 이렇게 또 말해서 다 갖다 먹이고 또 그러죠. 이게 다 그 건물 보수 애들이 다 하는 거예요, 거기다. 우리 아파트도 몇 년에 한 번씩인가 그 건물보수 사업소에서 와가지고 외장재 핵가루 칠해주고 뭐 다 그런 거 해주지. 그렇게 하겠죠. 근데 거기서는 뭐 물론 학생들만 하는 건 아니겠지만 여기서도 학생들이 그런데 동원된다 이런 식으로 참 많이 이 왜곡되게 알고 있다 그래야 되나? 그러니까 이 자유학례되면 한 번에 다 해결되는 건데 가서 눈으로 보면 되는 건데 그래요. 어쨌든 그리고 뭐 방학 때 야영소도 가고 그다음에 과학 탐험대라 활동이라는 것도 해요. 그러니까 여기를 말하면 수학 영양 다 비슷한 것들이죠. 그게 과학 탐험대라는 건 활동은 이렇게 그러니까 모든 학생들이 다 야영소를 못 가잖아요. 야영소 개수가 정해져 있거든요. 한북도에도 내가 알고 있게 한북도에도 2개 정도밖에 없어요. 예? 승론 소년단 야영소, 승남 경성에 승남 소년단 야영소 2개 있거든요. 제가 알고 있게. 근데 모든 학생들이 다 못 가요. 그게 그 정도가 있으니까. 그래서 시군마다 과학 탐험대 활동이라는 걸 조직해요. 그래서 여기를 말하면 여름 캠프 같이 한다면 비슷하게 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천막을 다 가지고 여기는 텐트 가지고 가잖아요. 근데 북한은 텐트가 없어요. 여기 천막이 영어로 텐트 그 텐트가 하는 천막 아니에요? 내가 말하는 텐트는 뭐냐면 여기 텐트처럼 이렇게 뭐 알락달락 이런 텐트 아니고 우리는 다 군용이란 말이에요. 군용 아니면 그다음에 그 병원에서 쓰는 거 있잖아 흰 천막. 예? 이런 걸. 그러니까 그 전쟁 때는 흰 천막 이렇게 치면 그건 폭격 못 하게 돼 있잖아요. 미국 놈 새끼들 해서 그러지. 근데 그런 천막들 가지고 가요 우리는. 그 무겁잖아요. 아버지들이 다 재다 주거든요. 그 차에다 실어서 다 가져. 그렇게 하면 천막 치는 법부터 이렇게 그 점수제란 말이에요. 경장 다 해요. 그걸. 그러니까 경장에서 이렇게 천막 다 치고 그다음 그 안에 잠자리 만드는 거 다 우리 졸라 하거든요. 그거. 그러니까 가기 전에 우리 아버지들은 다 군사공부 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들한테 물어보죠. 그럼 아버지들이 우리 아버지랑 잘 가르쳐줘요 그런 걸. 예? 천막은 어떻게 쳐야 되고, 뭐 어떻게 펼쳐야 되고, 어떻게 쳐야 되고 하는 걸 거둘 때는 어떻게 거둬야 되고, 그리고 꼭 그 마지막엔 북한군은 다 그렇게 배워준단 말이에요. 다 총속까지 다 해요. 우리 천막 쳤던 자리가 알리지 않게. 흔적을 안 남긴단 말이에요. 그렇게 배워줘요 다.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근데 가서 우리도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딱. 예? 천막 쫙 치고 그다음엔 개울에 가서 이제 우리 음료수 먹을 그 물구덩이 파야죠. 물이 쫙 흐르는데 음료수 먹을 그 물구덩이 파고 그 밑에는 이거 씻을 거 그릇이라면 씻을 거 자리도 또 파고 그것도 돌로 다 쌓아서 이쁘게 다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목욕할 것도 따로 목욕할 물구덩이 또 크게 파고 이렇게 해서 그렇게 다 해요. 그렇게 해서 가서 또 그다음엔 그 생활하죠. 한 주일 열흘 이 정도 생활해요. 이렇게 하면 뭐 자연 관찰도 하고 그다음 동식물 채집 대체로 그렇게 하면 동식물 채집하죠. 그리고 그다음에 요리 경기는 꼭 하거든요. 가면 요리경이요? 예. 거기 가서 그러니까 산에서 나는 걸 그 무슨 겨울에서 물고기 잡아서 오죽 쓴다든가. 그다음 산에 올라가서 산나물 뜯어서 버섯 뜯어서 반찬을 만들어서 뭐 이렇게 한다든가. 그렇게 꼭 해요. 소년단 야영소도 가면 요리 경기 무조건 있어요. 요리경기라는 네. 게 있어요. 그리고 이제 무슨 뭐 방학 숙제를 다 끝냈잖아요. 철렵 그 평양은 어쩌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산골 애들은 철렵 잘 가거든요. 철렵 가면 이렇게 집에서 이렇게 쟤네 애들은 집에서 올 조미료 이런 것들 다 준비해 가지고 온단 말이에요. 남자애들은 그 가마 크잖아요. 그러니까 가마 무거우니까 가마 남자들이 쭉 들고 또 북한은 우리 쪽에는 또 대체 무쇠가마예요. 윤가마 밥 맛이 없다가 안 쓴단 말이에요. 잘. 윤가마는 가볍잖아요. 근데 대신 밥이 맛이 없어. 융가마? 알루미늄. 륨가마, 알미늄. 예. 그 가마에 그건 가볍긴 한데 근데 가볍고 반짝반짝하긴 하죠. 사타였고. 근데 밥맛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 윤가마 잘 안 써요. 북쪽 사람들은. 다 무쇠가마 쓴단 말이에요. 그 무쇠가마 얼마 무거워요. 그 무쇠가마 무거운 거 딱 등기지고 우린 가지. 쌀 들고 조미료 들고 가요. 그럼 가면 반도 아시죠? 반도. 그 물고기 뜨는 거 잡는 거. 반도 들고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반도 들고 겨울에 가서 남자들은 가서 그다음 가마 거는 조. 그다음에 산에 가서 나무 해오는 조. 이런 게 또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고 나면 또 공작조도 가죠. 대체로 시골에 가니까 농촌 집들이 가서 이 감자, 그다음에 고추 뭐 이런 걸 얻어가지고 와요. 또 그런 공작조도 있고 대체로 또 친척집이 있는 애들이 가거든요.
그럼 쟤네들은 그냥 거기서 자기들이 가져온 그 반찬감 가지고 반찬도 하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반두 가지고 가서 물고기 또 잡아서 오죽 써놓고 또 학교 때도 또 술은 꼭 들고 가죠. 아, 학생들 술 마셔? 북한은 미국은 뭐 19세 미만 술 판매 금지 이런 거 쓰잖아요. 근데 북한은 그런 건 없어요. 근데 미성년자들한테도 그냥 술 팔아? 그 17세부터는 다른 거보다 합법적으로 뭐하는 먹게 돼 있죠. 국가가 공급을 해요. 17세. 공문이잖아요. 그 뭐야 이게 선거권 가지고 있는데 아, 17세부터? 네. 17세 아니잖아. 아니라도 집에서 채 가지고 가는 거 도둑질해서 훔쳐서 집에서 아버지 마시는 그러니까 이게 술 빵깡으로 이렇게 빵깡 이게 뭐라나 이게 물통 있잖아요. 이렇게 플라스틱 통? 큰 통, 10리터짜리 뭐 이런 데를 아버지가 사다 놓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술 이렇게 뭐 2병 뽑아내요. 그다음 물 2병 넣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 아버지가 마지막에 야, 이 우리 술이 날이 갈수록 왜 이러냐. 자꾸 골기가 다 날아가나. 예. 아이고, 이게 너무 길어지네. 응? 방학 얘기 이게 지나고 나면 참 재밌었어요. 저도 뭐 방학 때 재밌었고 옛날 뭐 다 사람이 이제 지나면 다 옛날 학창 시절이 다 즐거운 추억으로 남듯이 재밌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그냥 요 정도까지만 합시다. 이거 밤새야 돼 이러면. 할머니 아직도 가뜩한데. 오늘 그 방학 얘기에 대해서 이제 여기도 여름 방학이 되니까 이제 방학 얘기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본 거고 오늘은 요 정도까지만 정리하도록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